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교과서 192쪽, 194쪽에 나오는 농민봉기 이야기 마지막으로 함께 공부하고 이번 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없는 친구들 교과서 준비해 주시고요. 교과서 192, 194쪽은 당연히 시험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잘 학습해 두면 2번, 3번 공부할 때 훨씬 더 어떤 부분 선생님이 강조하셨는지 기억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 수업 하던 거 잠깐 내려놓고 집중해서 수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92쪽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교과서 192쪽에 보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상황이었지, 조선이? 지난 시간에 조선이 어떤 상황이었어? 정치가 어떤 상황이었어? 그렇지, 조선의 정치는 세도 정치 상황이었지. 세도 정치. 영조와 정조의 탕평책이 실패하고 나서 영조와 정조가 죽고 순조, 헌종, 철종의 3명의 왕이 등장할 동안 노론의 특정 소수 가문, 안동김씨, 풍양조씨 이런 가문들이 정권을 잡고 좌지우지하는 세도 정치 시기였다. 부정적인 느낌이 더 강했지. 대표적으로 백성들에게 조세수탈을 막 함부로 했었는데 그런 조세수탈의 대표적인 3가지가 바로 삼정이었죠. 그래서 삼정의 문란에서 전정, 군정, 환정 등이 있었는데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우리는 오늘 이 삼정이 있었다, 삼정이 문란해졌다, 백성들이 괴로웠다 라는 정도로만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교과서 192쪽 오늘 배울 내용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민봉기가 발생하다. 벌써부터 우리가 배워야 되는 핵심 주제가 등장합니다. 농민봉기입니다. 당연하겠지 얘들아. 백성들이 살기 이렇게 힘든데 가만히 있을 리 없었겠죠. 자, 사회의 불안 교과서 읽기 시작합니다. 지배층의 조세 수탈로 이 문장 딱 읽으면서 생각나는 거 무슨 문란? 삼정의 문란으로 농민의 고통은 더욱 심해졌고 해안 지역에서는 중요한 이야기 나옵니다. 서양에 이양선이 자주 출몰하였다. 이 굉장히 뒤숭숭한 상황이야. 이 지도자들을 우리의 세금을 막 수탈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안 지역에서는 태어나서 본 적이 없는 이상한 배들, 이양, 서양에 이상한 배들이 자꾸 출몰하였습니다. 이양선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야 이상해, 아유 정말 마음이 좀 불안하네 하면서 사회는 점점 더 불안해져 갔습니다. 여기다가 전염병과 홍수가 겹치면서 농민들의 삶은 더욱더 피폐해졌죠. 가난과 빚에 쪼들린 백성은 고향을 떠나 떠돌거나 세금을 피해 산속으로 들어가 화전민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화전민은 일정한 지역에 정착하지 않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숲을 태우면서 밭을 만들어서 농사 짓는 사람들,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 조선 후기에는 백성들이 정착해 살지 못하고 뒤숭숭한 상황과 전염병과 홍수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저기 고향을 떠나서 떠돌거나 화전민이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또 이들 중에 몇몇은 각지에서 도적이 되어서 못된 양반들과 토호, 그 지역의 권력자들의 집을 습격하고 강이나 바다에서 수적이 세금으로 거둔 곡식을 운반하는 배나 상선을 약탈하였습니다. 수적이라 하면 도적인데 바다에 있는 도적을 수적이라 하는 거야. 강이나 바다에 있는 도적들이 세금으로 국가에서 거둔 배나 상선을 약탈하게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농민은 잘못된 시책을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면서 정부를 비방하거나 탐관오리의 부정을 폭로하는 등 소극적이나마 정부에 대한 저항을 시작합니다. 이 첫 번째 문단에서의 내용은 저항을 농민들이 시작했다. 소극적으로 자기네들끼리 도적이 되거나 혹은 막 방을 붙여 우리 지역에 있는 사또를 고발한다. 아무개는 정말 나쁘다 하면서 그 아무개가 어떻게 나쁜지 막 이렇게 방을 붙이는 이런 소극적인 저항을 드디어 시작합니다. 이런 저항으로 인해서 정부가 백성들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이게 나중에 농민 봉기가 되는 거겠죠. 자, 첫 번째 문단 별로 어려운 내용 없었고요. 두 번째 문단 또한 별거 아닙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도참의 유행. 도참은 간단하게 말하면 예언사상 같은 걸 말하는 거야. 예언사상을 믿는 걸 도참이라고 하는 거야. 도참의 유행.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조선 후기를 19세기라고 우리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민심이 불안해졌지. 막 바닷가에선 이양선, 서양의 이상한 배들도 오고 가뭄과 전염병도 있고 막 신분제도 동요하고 그러면서 유언비어가 유포되면서 도참이 유행합니다. 대표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거나 말기가 와서 조선왕조가 망할 거야 라거나 세상이 멸망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야 라는 후천개벽사상 등이 등장합니다. 특히 이러한 도참 중에 구체적으로 남아있는 전해지는 예언사상은 바로 정감록이라는 예언사상이 있었다라는 내용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감록이라는 글자가 나온다 혹은 뭐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 라고 한다면 지금 19세기 조선 후기구나. 조선 후기 상황은 어떤 상황이야? 태도정치, 황곡에 불나 백성들은 힘들고 신분제는 동요하고 세금은 수탈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상황이구나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미륵신앙도 굉장히 유행합니다. 미륵이 나타나 우리를 구해줄 거야 라는 미륵신앙과 다양한 무속신앙, 지역에 있는 신을 믿는 무속신앙들도 유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여러 가지 예언사상이나 신앙에 의지하게 된 데는 다 이유가 있었지. 왜? 사는 게 너무 팍팍한 거야. 현실만 있다고 믿기 살기에는 너무 끔찍한 거지. 그래서 어려운 삶에서 도피하여 미륵신앙에 기대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오히려 내가 미륵이다 라고 하면서 미륵불을 자처하면서 민심을 현혹시키는 무리들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뒤숭숭한 상황이다. 조선 후기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도참과 미륵신앙은 불안한 현실 사회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백성에게 정신적 위안과 의식의 각성을 가져다 주었고 사회 모순이 격화될수록 더욱 확산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요 교과서 192쪽에 나오는 아래쪽에 나오는 역사 지식을 넓혀요는 몰라도 되시고요. 요 위에 있는 내용만 잘 기억해 주세요. 지금 상황이 세도정치 상황에서 지배층이 백성을 수탈하는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서양에는 이양선이 막 등장하고 나중에 우리 중학교 3학년 가면 이양선이 조선의 문호 개방을 막 요구하는 그런 상황도 도래하게 됩니다. 전염병도 유행하고 백성들이 살다 힘드니까 도적이 되기도 하고 저기 지방에 떠도는 화전민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이런 팍팍한 현실을 위로해줄 도참사상 등이 유행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도참사상으로는 정감록이 있었다 라는 내용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